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톡톡의 김수민, 신동진입니다. 드디어 두 명의 PD가 함께하는 시대톡톡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동진씨, 첫 라디오인데 느낌이 어떤가요? 벌써 한 학기가 재밌어지는 느낌이고요. 수민씨와 일주일에 한번 꼭 봐야 한다니 벌써부터 속이 꽉 막히네요. 그래도 하고 여러분들과 만날 생각하니 설렙니다. 저는 동진씨와 함께할 매주 월요일 저녁이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은데요. 설렘만 가득한 시대톡톡, 동진씨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시대톡톡은 그네외 시사 이슈와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넘나드는 이름 그대로 톡톡 튀는 라디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코너 한 주의 시사 이슈에서는 기상청 오보에 대해 다룰 예정이고요. 두 번째 코너 Everything, Anything 토크에서는 운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가을 감성 충전할 수 있는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정준수 학우분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백예린의 That's Why. 오늘의 첫 번째 코너 한 주의 시사 이슈에서는 기상청 오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동진씨도 기상청 오보 때문에 곤란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가 1학기에 오늘의 날씨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올렸었는데요. 이틀 연속으로 비가 온다고 예보했었는데 모두 화창한 날씨여서 하고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JBS에서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기상청 예보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에게도 기상청의 예보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 여름 기상청은 장마와 폭염 예보를 계속 틀렸다고 하죠.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소위 구라청, 오보청으로도 불렸고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예보를 틀렸나요? 매일경제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지만 비는 한 방울도 오지 않았고, 그리고 폭염이 누그러진다는 예보도 지난 14일, 18일, 22일, 24일에 걸쳐서 했으나 번번이 오보 행진을 이어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상청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지난달 29일 고윤아 기상청장이 대비가 소홀했던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국민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상청이 올여름 많은 오보를 통해 신뢰를 잃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사해본 결과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잦은 보직 변경과 인사 문제, 기상청과 민간업체가 경쟁하는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수민씨, 현재 기상청 예보관의 인사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현재 기상청은 순환 보직 탓에 예보관들의 예보국 근무 기간이 짧습니다. 기상청 본청 예보관 8명의 근무 경력을 조사한 결과 예보국에서 일한 기간은 기상청 총 근무 기간의 3분의 1 남짓이라고 합니다. 지방 기상 대장을 지낸 한 인사는 실제 기상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선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의 경험은 필수라며 한국 예보관들은 충분한 경험을 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상청의 소극적인 예보 행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8월에는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특이 현상이 일어났지만 기상청에서는 과거 선례에 따라 8월 중순이면 폭염이 누그러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전직 기상청 예보관에 따르면 선례와 다른 예보가 틀릴 경우 돌아올 책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예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민씨, 기상청과 민간업체의 경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기상산업의 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에 비해 민간업체들이 기상청과 날씨 정보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상청이 1년을 주기로 민간 기상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같은 상황에서 누가 기상청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미국 기상청의 경우 보유한 모든 예측 모델 자료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 결과 민간업체들은 기상청 자료를 확보한 뒤 더 나은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즉, 기상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민간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상산업의 가치는 2012년 기준 약 9조 원이었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1,663억으로 세계시장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상청과 민간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보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상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Everything Anything Talk. Talk. 두 번째 코너는 일상 속의 키워드 토크입니다. 동진 씨, 우리가 오늘 다뤄볼 키워드는 뭔가요? 운동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운동을 시작해보려는 학우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수민 씨, 방학 전에 수영을 배울 계획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전국 문화 스포츠센터에서 6만 원을 내고 수영 수강 등록을 했는데요. 일주일에 3번 가는데 첫 주에 3번 가고 그 이후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피트니스룸 신청을 8월달에 해놓고 단 하루도 가지 않았거든요. 학우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수민 씨는 왜 3번밖에 안 가고 그만두게 된 건가요? 일단 제가 전에 다니던 수영장에 비해 수영장도 작고 방학이라 사람은 많고 사실 다 핑계고요. 아침 이른 시간에 수강 등록을 했는데 일어나기가 귀찮더라고요. 그럼 동진 씨는 피트니스룸을 한 번도 가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8월달에 저희가 영상을 2주 만에 완성해야 되는 제작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제작 발표의 준비를 한 것 같지 않은데요. 수민 씨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가 한참 올림픽 기간이었고 저는 열심히 기획하고 있는데 옆에서 배드민턴 경기를 빼놓지 않고 보시던 수민 씨가 눈에 아른거리네요. 네, 제가 배드민턴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3개월간 전문적으로 배워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경기하면 대부분 이겼던 기억이 나네요. 동진 씨, 스포츠 중에 동호인 수가 가장 많은 종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배드민턴 아닌가요? 아닙니다. 축구예요. 동진 씨, 축구 좋아하시는 거 맞나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가 동호인 수가 제일 많다니 정말 행복하네요. 우리 학교에 축구 관련 강의가 있다면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1학기에 단체 스포츠 과목을 수강했는데요. 동네에서 했던 축구와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 축구도 다양한 전술과 선수 기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학점은 어떻게 나왔는데요? 저는 문이점 맞았습니다. 사실 농담이고요. 저는 B뿔 맞았습니다. 그럼 저는 A 이상 확보할 수 있겠네요. A 풀은 맞아야죠. 동진 씨 실력이면. 그런 형식적인 칭찬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끝을 향해 가는 시대톡톡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 지을까요? (2부까지) 이어진 시대톡톡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첫 방이라 그런지 많이 긴장했죠, 동진씨? 네, 저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재미있었고요. 앞으로 많이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작심삼일 33번이면 100일이다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하루하루 다짐을 반복하다 보면 운동이든 학업이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수민, 신동진, 기술의 오영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